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KBS 조지현 기자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위중증 최다입니다. 위중증 최다. 코로나19 소식이군요. 네, 위중증 환자가 오늘 4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방역 당국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상회복 1단계 진입이 열흘이 경과한 지금 위중증 환자가 47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00여 명을 넘었고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보 등 의료 대응 역량을 충분히 보강하고 재택치료 관리 체계도 보완하는 등 위중증 환자 증가에 즉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이게 위중한 환자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의료 체계 부담이 커질 텐데 원인은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 60세 이상의 고령층 환자 확진자 비중이 크게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 지난 11월 첫 주 기준으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위중증 환자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들의 경우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을 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요양시설에서는 대부분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돌파 감염이라는 뜻입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도 또 있을 터여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방역 조치가 추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정은경 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일상회복 2단계로 전환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위중증 환자 추이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애초에 이 방역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세웠던 것이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이미 서울의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겠다는 건 아니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의료 체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당초 12월 13일로 예상을 했던 2단계 전환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권덕철 차장도 얘기했던 것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역 수칙과 추가 접종에 협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김부겸 총리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라는 KBS 보도로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가 직접 사과하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엇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뭐 연말도 다가오고 느슨해지기 쉬운데요. 다시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다음 주제는 전산장애 발 묶여입니다. 네, 진에어 소식이군요. 네, 진에어가 오늘 새벽부터 전산장애 발권 수속을 하는 그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전국의 공항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오늘 전체 126편 정도가 운행할 예정이었는데 정오 기준으로만 해도 50편 정도가 지금 지연 운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발권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되면서 수동으로 발권을 하고 있는데 항공기 한 평당 수속을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대부분 승객들이 지금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산장애인 거죠? 네, 해외 업체에 이 전산 시스템을 관리를 맡겼는데 해외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현재 복구 중인 상태고 언제 복구가 될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동안 진에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연에 좀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다음 주제는 뭡니까? 뜨거운 OTT 경쟁입니다. 뜨거운 OTT 경쟁. 네,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 오늘부터 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국내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애플 TV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까지 전 세계 글로벌 OTT의 경쟁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즈니나 픽사의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마블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매니아층이 두터운 그런 콘텐츠 경쟁력을 굉장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현재 국내 OTT 시장을 거의 독주하고 있는 넷플릭스 전체 시장 점유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이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를 막을 내리고 디즈니가 경쟁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역시 오징어 게임 사례를 봐도 콘텐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또 서비스가 들어오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다음 주제는 오늘부터 인하입니다. 오늘부터 인하. 네, 오늘부터 유류세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가량 인하됩니다. 당장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가격이 내렸는지를 체감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20% 한시적으로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인하분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휘발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164원, 경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116원, 그리고 LPG 같은 경우에는 40원 정도 내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류세라고 하는 것이 이 정유사에서 발주로까지해서 나갈 때 그때 이제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에서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데는 한 1,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유사에서 직영하는 주유소나 알뜰 주유소, 전국에 한 1,200곳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 곳에서는 오늘부터 당장 가격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알뜰 주유소 같은 데는 길게 줄이 늘어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도 1,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고 유류세가 인하되는 만큼 전부 다 반영되진 않을 수 있다. 이런 네. 뜻이군요. 네. 근데 또 등유는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면서요? 네, 정부의 설명은 등유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등유의 경우에 리터당 90원 정도의 개별 소비세가 붙는데 특별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30% 정도 이미 깎아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등유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히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는 낙후한 주택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이 난방유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미 30%를 깎아줬다 하더라도 등유의 경우에도 세금을 더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것이 특히 사치품이나 이런 물품에 많이 부과를 하게 되는데 저소득층이 난방유로 사용하고 있는 걸 생각했을 때 특히 그리고 이미 지난 1년 동안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등유도 3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등유의 세금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정부 당국에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저소득층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니까.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